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컴퓨터 발명 심사 기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7월 1일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개정한 취지와 내용 그리고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정 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 6월 30일 날 문체부와 합의를 해서 했던 수정안이 있습니다. 개정 초안과 개정 수정안은 분명히 다르고요. 최종 시행한 거는 수정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제 프로그램 청구한 형식, 사실은 청구한 형식이 가장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저희 특허청에서 이제 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제 원천인 핵심 기술 주로 보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용실화는 그 중에서 이런 스피커의 모양, 구조 이런 또 뭐 홈 버튼의 모양 이런 쪽에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전체 한 20만 건 조금 넘게 특허와 실용실현에 출원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 90% 이상은 특허 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모양이나 외관 뭐 이런 배열들 이런 것들이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보호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특허권, 저작권 혹은 영업비밀 세 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받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하고 다릅니다. 저작권은 원시적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는 순간 바로 권리를 받게 되죠. 그런데 특허는 이 독점권 말고 배타권이라는 또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배타권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배타권 때문에 특허는 강력하고 엄격하게 심사관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요건을 보면 저희가 간략하게 제가 썼는데 한 7개 정도의 요건을 통과를 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발명의 이제 오늘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성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워야 됩니다. 신규성. 새로워야만 특허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세 개 어떤 단순한 결합으로는 진보성이 없다.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효과가 있어야만 진보성을 주겠다는 거고 거절 이후에 대다수가 이걸로 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시에 같은 날 출원한 경우 혹은 똑같은 발명인데요. 혹은 먼저 출원한 경우 이제 이걸 따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선출원주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특허만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지금 개정했던 부분이 이제 42조 4항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청구항에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같이 한다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서는 쉽게 알기 쉽게 간결하게 쓰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뭐 숫자를 어떻게 붙여야 되냐, 뭐 하느냐, 국어로 써야 되냐, 영어로 써야 되냐, 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요건을 통과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이냐 하는 걸 보면은 저희 이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 한다. 2조 1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면은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니지만 자연법칙을 전체로서 이용한 부분으로 이용해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적 사상은 발명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랬는데 이게 만유인력 법칙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한 어떤 다른 거를 하면 되겠죠. 놀이기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법에 정의 규정을 두는 게 옳으냐 틀리냐 하는 거는 예전부터 논란이 됐었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법에 두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몇 개밖에 없죠.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요. 특허되지 못하는 것들만 나열을 해놓습니다. 이 정의 규정이라는 게 법의 정의 규정이라는 게 테두리를 딱 쳐놓은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술이 자꾸 발전하다 보면 그 기술이 이 정의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논란이다라고 해서 계속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청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오래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에 심사 기준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통해서 이 기술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심사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심사관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되는 발명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항상 논란이 되죠. 컴퓨터 프로그램 지금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것뿐이 아니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자가 특허되냐 안 되냐 논란이 많고요. 미생물, 박테리아 되냐 안 되냐, 심지어 인간의 DNA도 되냐 안 되냐 이건 논란이 많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는 거에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깡통 로봇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완전 깡통입니다. 얘는 움직이는 깡통 로봇입니다. 얘는 1,000원이지만 얘는 10,000원입니다.
왜 10,000원의 가격을 하게 된 9,000원의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냐? 가치는 저 안에 담겨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거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특허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덧붙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석하게도. 우리나라 현재의 소프트웨어가 법에서 해석하는 소프트웨어와 산업에서 느끼는 소프트웨어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법에서는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는 무형물로서 무체물로서 가치가 없다. 가치가 있어도 거의 없다라고 해서 형법상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민법은 좀 다르긴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입니다. 과거의 청에서는 우리 청에서는 소프트웨어라 하면은 과거에 BM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야를 조금 이게 IPC 분류라는 게 뭐냐면 출원을 합니다. 출원하면 이거는 어느 기술인지를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술 분류를 하게 되고 그 이제 코드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 코드가 이제 이거고요. 이런 종류의 코드에 해당하는 게 소프트웨어 특허 분야라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일본이라고 독일에서 연구했던 걸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0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2013년까지 조사한 겁니다. 16,700건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한 2013년에 한 19만 건 정도 특허 출원이 있습니다. 19만에서 16,000건이면 아직 10%가 안 됩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분야가 발전하고 다른 타 분야에 비해서는 좀 느리지 않느냐라는 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소프트웨어 분야의 등록률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저희 특허청의 평균 등록률은 한 66% 정도 됩니다. 10건 내면 6건 정도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분야는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신규성 진보성으로 대부분 다 거절이 됩니다. 그 기준 개정에 대한 연역을 보면은 84년에 처음에 기준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 이번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됐습니다. 중간에 BM 발명이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사실은 이번에 그 청구항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98년에 기록물체 청구항 이후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들어온 게 이게 새로운 청구항이냐, 권리 범위가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냐 이 논란이 오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출원서입니다. 이 특허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특허를 내고 어떤 식으로 특허를 받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악성 코드 탐지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는 기록 매체로서 악성 코드 탐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행 파일을 해시값 추출해서 서버로 보내고 다시 그거에 대한 그 정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또 보내고 다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소프트웨어죠. 이거를 소프트웨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있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이건 특허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를 대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란 자체는 저희 청의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권리에 영향이 없도록 심사를 해서 등록을 줄 것이 말 것이 저희는 그걸 하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기능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기능이고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하나의 완성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아까 개정 연역을 설명드렸는데 조금 도식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85년에는 컴퓨터 딱 요거 하나만 특허를 줬습니다. 장치와 방법으로서. 그래서 서버가 나타나니까 서버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에 돌아오면서 서버도 뭐 인정. CD가 나타나면서 CD 인정. 점점점 그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술들이 새롭게 나타나니까요. 보호 대상은 그래서 늘어나는 거지 보호 범위와 늘어나는 거는 법률적인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호 범위에서 나오는 거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실시 규정이 바로 보호 범위거든요. 이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송이 이번에 되느냐? 안 됩니다. 양도에서는 분명히 점유의 이전을 통한 양도만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전송은 점유의 이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 매체가 자체가 전송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보호 범위는 절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보호 대상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받을 수 없다라고 저희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세부 규정에 산업기술별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업기술별 심사 기준 안에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 발명에 해당한다. 대법원 따다다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근거로 저희는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주고 왔었는데 저희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 근거를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줬달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공용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대법원의 판례는요, 사실 그 전에 3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일본의 판례가 있습니다. 거의 99% 똑같습니다. 법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운영 방법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퍼 C 그 자체는 특허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하드웨어 들어있는 인베디드 형태만 특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특허를 주지 못한다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 하고 봤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성립 요건에서 이거는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벤슨 판례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은 방법, 컨버팅, 이게 뭐냐면 10진법을 계산해서 2진 바이너리를 코해서 계산을 빨리 해준다는 이런 특허입니다. 이때 이 프로그램은 말미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냐면 발명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와 같은 거기 때문에 특허될 수 없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도 현재 똑같습니다. 심사관도 이것 똑같고요. 나중에 뭐 또 다른 사람들 수학자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FFT 계산하는 뭐 그런 것들 다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말한 프로그램은 말미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에 대한 표현이지 형식적인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형식적인 거는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 최근에 저희 특허법원 쪽에서 나온 판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 말미 어떻게 잘못 썼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청구항 전체로서 이 발명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똑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S서치 그 자체는 특허받을 수 없다. 52조 2항, 이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성립성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52조 2쪽이고요. 예, 프로그램은 그 단순한 프로그램 리스트 같은 거는 특허받을 수 없다. 프로그램 리스트는 저작권에서 받아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이 인정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청구항 프로그램과 컴퓨터 간의 통상의 물리적 상호작용 이상의 더 기술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특허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적입니다. 물론 다 준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심사 기준이 나오게 된 미국 유럽 심판원의 심결이 있습니다. 유럽은 그 32개 나라가 공동으로 모아서 하나의 국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PO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다 심사를 하고 거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EPO에서 정한 기구는 그 32개 나라에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 심판원의 심결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 심결했습니다. 청구항 2021함에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EPC 규정 성립성의 판단 요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성립성 판단하지도 않고 이렇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립성 판단해서 특허성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고 다시 심사하라고 다시 내려보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덕트는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기재불비로 보내는데 기재불비 보내지 말고 다시 판단해라라고 내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청구항 형식 제한에 따른 불편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과거 사례인데요. 컴퓨터에 무슨 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 파는 기록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단 기록 매체, 이거 써야만 됩니다. 우리 이 앞에 모든 이거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 말라고 심사 기준에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 말미가 뭘 썼느냐 이것만 따지라는, 그게 42조 사항 기재불비입니다. 형식적 요건만 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사상인지 아닌지, 발명이 성립한지 안 한지를 보지도 않고 일단 무조건 거절한 사례가 저희가 한 600건 평균 정도 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좀 많았다가 좀 줄었는데, 그래서 이런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뭐 보정을 위해서 시간적이나 비용에 이제 도움이 된다면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개정 전에는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인지 발명의 방향이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의 방향이 된다. 이거 규정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법 개정에서 이제 이 규정 없어졌습니다. IP5 대부분의 특허, 전체 특허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중국 5개 나라에서는 이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성립성으로 이제 거절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발명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심사관도 대부분 그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거 규정을 말고 새로운 성립성의 요건 판단 방법을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고생했는데 뭐 아무튼 안 됐지만. 그래서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이 청구항 안에는 신규성, 진보성, 성립 요건,
그 기재 요건까지 완벽하게 된 그런 거를 만들어라 해서 이 청구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상한 청구항이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청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는 청구항이 있느냐 하는 거는 실제적인 거는 변리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ABC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이때 프로그램은 뭐 꼭 프로그램은 되냐? 그럼 프로그램이 아닌 뭐 비슷한 뭐 다른 표현 안 되냐? 그럼 애플리케이션 되냐?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이건 표현은 잘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그 권리를 왜 좁히냐 이거죠. 프로그램이면 되는데 그걸 왜 나는 굳이 애플리케이션 이렇게까지 표현하냐. 그거는 저희가 이제 허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산업계 의견 들어보고 하니까 뭐 그런 표현은 잘 안 쓴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으로 따르면은 기록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되고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판단 기록 매체도 특허 가능합니다. 이 두 개는 권리가 동일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컴퓨터와 결합되어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는 특허가 받을 수 없죠. 예전에 이거는 형식이 안 맞다, 물건인지 방법이 모르다 거절했지만 이번에 그게 아니고 특허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매체에 저장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에 저장 가능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사실 이런 게 존재하냐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권리를 설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에서의 프로그램과 특허에서의 프로그램을 그 경계짓는 부분은 매체에 저장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문체부랑 그때 협의가 돼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장 가능한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거절됩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하드웨어와 연관성 있고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법으로서는 101조고요. 유럽도 산업상 유용한성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런 청구항 전체로 살펴서 이 기술적 사상 전체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추상적 아이디어는 배제된다 했습니다. 그 개정 초안에는 추상적 아이디어 배제한다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기술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것도 있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미국, 유럽의 등록 사례를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열흘 동안 제가 조사한 겁니다. 검색할 수 있는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발명의 전체로서의 보호 과정, 기술적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기준 개정으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보호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냐? 오해가 많았습니다. 새롭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준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송 행위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냐? 특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법 개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보호 범위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하시던 그거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기준 개정 전부터 있던 사항들이 침해로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침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가 과연 유용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산업보호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에 가지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권리로 보호해줄 거냐,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줄 거냐 하는 게 저희 특허청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할 거냐, 특허권으로 할 거냐, 저작권으로 할 거냐, 영업비밀로 할 거냐. 그건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기업은 영업비밀이 좋다면 영업비밀을 하는 거고요. 특허가 좋다면 특허가 하는 거죠. 그건 선택의 사항이죠. 어떤 것만 강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태계에서 고려해야 될 변수를 쭉 봤습니다. 여기 미래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런 악순환 때문에 생태계가 악순환이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우수 인력, 시장, 가치인식 부족, 기업 수익 악화, 재투자 미흡, 우수 인력 기피. 저희는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치인식 올려주는 거.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가치가 필요하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함부로 못하는 건 나 특허권 있다. 딴 놈한테 하청 주지 마. 나 바로 특허 침해 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특허밖에 없는 거예요. 저작권으로 하면요. 야, 10,000원짜리를 9,900원에 하니까 나 여기한테 하청 주겠어. 이게 되지만 나 특허권 있다. 10,000원에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의 특허의 필요성을 근데 창업 단계에서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에게 나갈 수 있는 거는 특허가 있으면 무시 못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입증의 수단이고요. 요즘은 기술보증기금을 해서 이제 저희 청에서 협약을 맺어서 이제 그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이제 R&D가 막 이제 활성이 되겠죠. R&D가 나오는 순간 이제 저작권도 가능하겠지만 특허도 보호할 필요도 있다는 거 이제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단계에서는 이건 100%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특허 안 가지고 나가면 깨지는 거 아시죠? 이거는 뭐 당연히 필수죠.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기술 자본에 따라서 자기들 환경에 따라서 특허를 할지 저작권을 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드시스 특허입니다. 로드시스 특허에 보면은 프로그램 청구항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 청구항과 MPE 특허 소송 치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적 사상입니다. 이 소송을 정확히 해서 문제 보면은 개발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소송의 승자는 애플과 로드시스입니다. 특허제도 활용에 관한 팀인데요. 직무발명 제도가 저희 특허청에서 가장 권하고 사장님이 특허를 발명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발명합니다. 종업원은 발명하고 보상금 받고 회사는 특허 갖고 이게 순 사이클이거든요. 잘 되는 회사 몇 개 회사에 가보십시오. 이거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잘못된 회사 이거 잘 안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 청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이거 필요한 거고 이게 결국은 회사의 기술력이고 능력이고요. 또 저희 이제 특허문은 이런 거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0%만 특허된답니다. 나머지는 다 특허 안 되고 그냥 다 오픈으로 쓰고 있고요. 평균 한 4.6년 정도 특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보면 생각보다 짧죠. 그 말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으니까 길게 가질 필요 봐야 돈만 많이 드니까 아마 어느 정도 하다가 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